시장에서 관심을 가져봐야 할 섹터와 종목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아마 오늘 처음 인사드리는 분인 것 같아요. 훈훈한 주식 김지훈 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자, 바이오 열풍을 넘어서 이제 2차 전지 열풍이 아주 뜨겁습니다. 에코프로비엠의 1거래대금에 역사상 지금 최고 액수가 몰렸다고 하거든요. 상승 모멘텀과 추가 반등 가능성은 2차 전지 쪽에 얼마나 될지 오늘 이 시간 한번 분석해 볼 텐데요. 자, 올해 우리 증시를 이끌었던 2차 전지, 먼저 올해 들어서 주요 2차 전지 관련주들의 수익률 현황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네, 일단 연초 대비 코스피가 한 15.5% 상승했고요. 코스닥도 거의 2차 전지가 다 땡겼다고 할 정도로 코스닥이 압도적으로 전 세계 글로벌 그 시장 그 수익률에서도 코스닥이 1등이거든요. 지금 코스닥이 한 35% 정도 수익이 났습니다. 연초 대비. 근데 지금 2차 전지 제가 실적 추정이 가능한 47개 평균을 내봤더니 67%가 나왔습니다. 근데 이것도 잘 수익률을 철저하게 좀 잘 쪼개서 보셔야 되는데요. 역시 압도적으로 1등은 에코프로가 456%가 났고요. 그다음에 이제 코스모화학이 259%, 윤성 FNC 257%. 그러니까 요 상위 3개를 제외하면 수익률은 49% 정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월대한 수익률이긴 한데 그것도 이제 장비별, 소재별, 배터리 셀별. 근데 배터리 셀에 지금 3사, SK 온, 삼성 SDI, 그다음에 LG 에너지솔루션의 수익률은 20%대거든요. 그러니까 이 2차 전지의 모든 밸류체인이 다 과도하게 올랐다는 거는 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뭐 정말 극과 극이네요. 2차 전지 안에서도 뭐 윤성 FNC 같은 경우는 장비 주지만은 200% 넘게 맞습니다. 올랐고 에코프로비엠은 뭐 단연 지금 수익률 1위를 달리고 있는데 2차 전지 하면 당연히 뒤따르는 단어가 성장성인 것 같거든요. 지금 2차 전지 산업 현 시점에서는 어떤 모멘텀이 성장성을 뒷받침해 주는지 하나씩 좀 살펴볼까요? 네, 일단 성장성 제일 중요하고요. 이 밸류 체인이 전체 연평균 한 35% 정도 아주 보수적으로 잡아서 연평균 35% 성장이 나오는 산업이 과연 있을까 진짜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굉장히 좀 강력한 성장 모멘텀을 갖고 있고요. 역시나 제일 중요한 건 전기차가 많이 팔려야 되는데 지금 이제 글로벌적으로 소위 말하는 침투율, 전기차 침투율, 신차 기준입니다. 신차 침투율이 중국은 이제 거의 30%에 육박한 29%에 해당되는 침투율이 나오고 있고요. 그다음 미국이 굉장히 빠르게 올라왔지만 여전히 9% 정도의 침투율입니다. 유럽이 그다음에 한 20% 정도 침투율인데요. 지금 최근에 아주 그 공격적으로 지금 발표한 게 역시 현대 기아차 그룹이 2030년까지 현대차는 204만 대, 기아차는 160만 대 목표로 하고 있고요. 지금 현대 기아차의 점유율이 현대기아 합산이 한 8.9% 정도 되는데 전 세계에서요? 네, 전 세계에서 8.9% 정도 되는데 사실 요게 만약에 2026년 내후년 기준 3년 뒤 기준으로 전기차가 한 1,700만 대 정도가 팔린다고 하면 이 현대 기아차의 목표대로만 간다면 점유율로 치면은 13%에 해당되는 거의 글로벌 탑4 정도에 올라갈 정도의 높은 기대감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역시나 뭐 IRA에 관련된 이 세부 법안 나온 거 중에 핵심은 양극판, 음극판, 그다음에 메탈 전극, 전해질, 셀 모듈은 다 일정 비율을 북미에서 생산하거나 조립해야 되는데 그게 이제 2024년부터 우려 왜곡 집단 아마 중국이 가장 지정될 확률이 높은데 우려 왜곡 집단에서 생산 조립된 부품은 전 보조금에서 지급 대상이 제외된다. 그래서 2년의 사실 여유 기간은 남아 있지만 2년 동안 이제 중국을 왜 FTA 체결국에서 광물을 조달해야 되는 그런 그 리스크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핵심 광물의 양극할 물질, 가장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양극할 물질, 음극할 물질, 양극재, 음극재라고 하는 그거는 핵심 광물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국내에서 생산해서 미국에서 50% 이상 부가가치만 창출하면 될 정도로 사실 미국에서 양극재를 지을 경우에는 공장에서 인건비라든지 여러 가지 비용단에서 투자비, 높은 인프라 투자비가 국내에서 공장 지어서 양극재를 생산하는 것 대비 3배 넘게 가격 차이가 났는데 지금 그런 부분에 관해서는 좀 한시름 났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SN 리서치가 넥스트 제너레이션 배터리 세미나를 열었는데 글로벌 전기차 전체 시장을 한 815조 규모로 그러니까 메모리 반도체가 한 300조니까 2.5배 넘는 수준의 엄청나게 시장이 여전히 커질 거라고 보고 있고요. 현재 기준으로는 몇 배 커지냐 한 약 15배 정도 커질 것으로 지금 시장보다 지금 시장에서 한 전체 2035년 그러니까 2035년이라고 하면 전기차 아까 말씀드린 신차 기준 침투율은 현재는 글로벌 전체 평균이 20%가 조금 안 되는데
90%까지 간다 치면 뭐 15배 이상 시장이 커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말씀해 주셨다시피 성장성 하면은 뭐 의심할 부분이 없는 것 같아요. 2차 전지 쪽은. 하지만 문제는 지금 과열 구간이라는 논란도 함께 뒤따르고 있다는 건데 기업별로 그런 밸류에이션 분석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 밸류에이션 관련돼서는 당연히 업체별로 엄청나게 차이가 있고요. 그다음에 그 배터리 부품단으로 또 다 차이가 있습니다. 일단 셀부터 먼저 말씀드리면 가장 고밸류를 받는 건 역시나 LG에너지솔루션인데요. 이 표가 이게 제가 4월 14일자 종가 기준으로 가장 최신 데이터를 업데이트한 건데요. LG엔솔이 지금 2023년 PER이 69배 정도 수준이고요. 2024년 PER이 46배 정도 수준입니다. 근데 지금 그 배터리 셀 상위 5개, 파나소닉과 BYD, CATL 포함한 평균이 약 30배, 24년 PER이 21배니까 확실히 LG 에너지 솔루션이 좀 뭐 고평가 논란은 있지만 계속 말씀드리지만 LG 에너지 솔루션은 그 중국을 제외한 북미와 유럽에서 여전히 1등. 전체 글로벌 시장 점유율로 치면 25.7%, 4분의 1이 거의 다 LG 에너지 솔루션 배터리 셀을 장착할 정도로 요거는 다소 조금 고밸류의 논란은 있지만 이거를 이제 또 디테일하게 쪼개보면 PEG란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는데요. PEG란 개념으로 보면 LG 에너지 솔루션도 내년과 내후년에 약 1배 정도 수준까지 떨어집니다. 그래서 단순히 이 PER만 보고 비슷하다고 말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삼성 SDI는 상당히 LG 에너지 솔루션에 비해서는 굉장히 저평가된 건 맞습니다. 2023년 PER이 25배고요. 내년 PER은 20배까지 떨어집니다. 그래서 삼성 SDI는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LG 엔솔보다는 조금 여유가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양극재 업체, 가장 관심이 많은 양극재 업체인데요. 양극재 업체는 코스모 신소재가 지금 2023년 PER 기준으로 132회, 가장 좀 부담스러운 수준입니다. 근데 24년에 72배로 떨어지고요. 확 떨어지네요. 네네. 그 이유는 이익이 성장해서입니다. 그러니까 네. 그 시가총액을 그대로 고정된다고 가정했을 때 이익이 올라가면 당연히 PER은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익의 속도가 가파르기 때문에 LG화학부터 LNF까지 보면 전부 다 PER이 엄청나게 떨어지는데요. 그건 이익이 엄청나게 가파르게 성장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PER 측면으로 봤을 때는 유미코아까지 포함해서 양극재 6대 천왕이 지금 62배인데요. 지금 LG화학 같은 경우는 29배입니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LG화학은 물론 기초석유화학 제품이 약 40% 매출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양극재만 또 따로 떼서 밸류에이션 해보면은 사실 LG화학의 그 첨단 소재 사업부가 갖고 있는 양극재 가치는 상당히 뭐 코스모 신소재라든지 포스코 퓨처엠, 뭐 에코프로비엠에 비해서는 저평가되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24년도의 PER은 지금 기준의 시총을 대비해서 나온 결과인 거죠?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뭐 PER이 지금은 굉장히 과열 구간에 있지만 또 24년의 이익에 대비했을 때는 뚝 떨어진다는 네. 부분이 특징적인 것 같네요. 자, 그러면 2차 전지 업종 투자 시 반드시 좀 이 포인트만은 주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투자자분들께 말씀해주고 싶으신 부분이 있을까요? 네, 크게 핵심 5가지인데요. 네. 네,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게 전기차의 시장 침투율하고 판매율이 얼마나 꺾이냐입니다. 그러니까 전기차 시장 침투율은 보수적으로 잡아서 지금 한 35%에서 50% 정도가 되면 성장률이 좀 많이 둔화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성장률이 전체 시장 침투율 신차 기준으로 20% 미만이라는 점, 그래서 충분히 아직도 성장의 여력이 남아있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가장 최근에 판매량 데이터, 전기차 판매량은 매월 업데이트가 됩니다. 지금 2월 달 글로벌 전기차 판매량이 약 81만 대로 전년 대비해서 여전히 50%가 증가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50%의 성장률이 얼마나 급격하게 떨어지냐, 사실 급격하게 떨어지지는 않을 거라고 보는 이유가 첫 번째 공급망 이슈로부터 굉장히 자유로워졌거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자동차가 테슬라를 비롯해서 뭐 BYD를 포함해서 가격을 낮추고 있습니다. 근데 가격을 낮추는 게 테슬라 가격을 낮춘다고 부정적으로 볼 게 아니라 가격을 낮추면 그 낮춘 만큼 오히려 판매량이 늘어나는 효과가 그렇죠.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테슬라뿐만이 아니라 글로벌 상위 10개에서 9개 완성차 업체들이 굉장히 다양한 가격대의 신차를 엄청나게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신차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 있다. 그래서 테슬라가 사실 호랑이 없는 굴에서 여우가 왕 노릇했는데 네. 사실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이 자기들만의 갖고 있는 이 휘발유차에 대한 회계문을 버리고 2030년에서 늦게는 2035년까지 대부분 다, 그러니까 환경적인 이슈 때문에 이건 선택의 여지가 아니라 필수적으로 전기차로 100% 다 바꾸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전기차 신차는 당연히 늘어나고 그다음에 판매량은
급격하게 줄어들긴 굉장히 좀 어려울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전기차에 들어가는 가장 핵심 소재라고 하는 양극재, 음극재, 뭐 분리막 전해액의 출하량이 얼마나 급격하게 둔화되냐입니다. 출하량도 예를 들어 전기차가 50% 성장하면 그 밑단에 있는 밸류체인의 소재단은 100% 성장합니다. 거의 2배 가까이 성장의 차이가 나는 거죠. 그래서 양극재 출하량이 2023년 2월 달, 지금 2월 달 것까지밖에 데이터가 안 나왔는데 수출 데이터 제일 우려했던 부분은 판가의 하락인데요. 여전히 NCM, NCA 킬로그램당 50불 이상을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럼 가격이 안 떨어지고 있다는 거고요. 물량은 출하량 자체는 에코프로비엠, 포스코 퓨처엠, 그다음에 LNF 그리고 LG화학 모두 출하량은 전년 대비해서 연평균 60%씩 성장하고 있다. 네. 출하량도 엄청난 성장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데이터를 꼼꼼히 따져보셔야 되고 그다음에 사실 이거보다 더 우려되는 거는 중국과 미국의 합작 형태로 조인트 벤처 형태로 지금 미국의 북미 시장에 꼼수를 부려서 진출하려는 모습인데 그거는 정확한 팩트가 아직 확인된 바가 없습니다. 뭐 테슬라가 CAT랑도 하고 포드도 CAT라고 한다고 하는데 이 부분은 계속적으로 팩트 체크가 좀 필요해 팔로우업이 보입니다. 필요한 부분이네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대표님이 보시는 현 시점 2차 전지 토픽 종목 두 종목을 제시해 주신다면 어떤 종목일까요? 네, 아까 그 밸류에이션 4에서 말씀드렸지만 제가 예를 들어 LG화학을 말씀드린다고 에코프로비오나 LNF 워낙 강성주주들이 많이 생기셔가지고 말하는 게 너무 부담스럽습니다. 한마디가 조심스럽죠. 너무 에코프로비오에 너무 강성주주가 많아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코프로는 여전히 좋은 회사입니다. 밸류에이션에 부담이 되는 건 맞지만 근데 저는 이제 LG화학 같은 경우는 너무 석유화학 사업부에 가려져 있다. 이 첨단 소재 가치가 전혀 못 받고 있다. 일단 기본적으로 LG화학은 LG에너지솔루션의 지분을 81.8%를 들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주 보수적으로 그러니까 지주사 개념으로 그 지분 가치를 50% 할인을 줍니다. 그럼 50% 할인을 줘서 LG엔솔 시가총액이 약 143조인데 이거를 50% 할인하고 지분율을 곱해도 LG화학의 현재 딱 시총 수준밖에 얘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LG화학 현재 시총이 56조 정도 되는데요. 지금 LG엔솔의 지분 가치만 58조입니다. 그러면 LG화학이 갖고 있는 나머지의 지분 가치들 생명과학을 보통 한 2조 5천억에서 3조 5천억을 주고요. 석유화학 가치 아무리 못해도 석유화학 가치가 지금 영업 적자는 굉장히 축소되고 있지만 올해 하반기에 석유화학 제품도 흑자 턴어라운드 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 석유화학의 가치가 약 9조 봅니다. 아주 보수적으로 잡은 겁니다. 그다음 첨단 소재 가치가 이 양극재가 포함된 첨단 소재 여기가 지금 한 15조에서 많게는 18조까지 보면 네. 지금 최소한 LG엔솔의 지분 가치를 빼도 LG화학 보너 펀더멘탈이 갖고 있는 추가되어야 될 지분 가치가 약 27조에서 29조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지분 가치가 있고요. 그럼 양극재 LG화학도 양극재의 진심입니다. 왜냐하면 LG에너지솔루션이 배터리의 핵심 소재를 40% 이상 LG그룹사에서 내재화하겠다고 분명히 밝혔거든요. 그 내재화 물량만 쳐내기에도 상당히 바쁩니다. 지금 그래서 LG엔솔의 LG화학의 양극재 캐파는 현재 9만 톤 정도 수준인데요. 8만 8천 톤인데요. 작년 기준으로요. 2027년까지 34만 톤까지 4배 이상 확대될 전망입니다. 또 하나의 종목은요? 네, 그다음에 이제 포스코홀딩스인데요. 포스코홀딩스는 중요한 건 철강이 얼마나 회복되냐인데 중국이 뭐 엄청나게 수요가 늘어나지 않더라도 철강이나 화학은 진짜 재미난 게 철저하게 수요와 공급입니다. 네. 근데 공급이 엄청나게 2년 동안 늘어난 공급이 상당히 이제 더 이상 늘리기가 어려워서 그 포스코가 하는 철강 사업부의 평균 판가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급은 크게 늘어나지 않는 상태에서 가격은 올라가고 출하량은 꾸준히 유지가 되기 때문에 사실 철강 산업 본업이 펀더멘탈이 회복되고 있다. 그리고 흰남노 포함해서 여태까지 굉장히 비용단에서 부담되었던 일회성 비용을 털고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지금 수산화 리튬의 가치가 얼마나 주가에 반영된다는데요. 이거 진짜 단순하게 계산해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2025년까지 그 아르헨티나 염호와 그 강석을 갖고 있잖아요. 염호와 강석에서 포함된 총 9만 6천 톤이고요. 그거를 톤당 아주 보수적으로 잡아서 수산화 리튬 가격을 3만 달러로 계산하고요. 환율을 1,200원을 곱하면 환율도 당연히 보수적으로 잡은 건데 이게 매출이 최소 3조 6천억에서 4조 3천억까지 나옵니다. 그러면 이익단에서 이 리튬 관련된 가공하는 회사들이요. 마진율이 55%입니다. 뭐
칠레 SQM이라는 회사도 있고 미국의 앨범알도 55%가 넘는데 보수적으로 이익 가치를 40%만 잡아도 이익간에서 1조 8천억이 애드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른 곳에서는 음극재 좀 좋게 보신다고 해서 제가 맞습니다. 조금 네네. 음극재도 좋게 보시나요? 네, 은근히 좋게 봅니다. 아, 알겠습니다. 나노 신소재라든지 대주전자 재료도 맞습니다. 한번 네. 주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훈훈한 주식 김지훈 대표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